이거를 일반 매매로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반 매매로 사는 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고조곤입니다. 오늘은 지방 아파트가 싫다면 부동산 경매로 이걸 한번 봐보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피스텔 이야기 할 건데,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야기 할 거고, 특히나 지어진 지 한 5년 된 신축 오피스텔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영상들을 보면 계속 지방 아파트를 선호를 했습니다. 지방 아파트가 경매로서 접근하기에 너무 좋고 황금성도 뛰어나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장점을 온전히 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투자를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 아파트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다. 빌라는 하지 마시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특히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하지 마시고,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서울에 있는 집값은 너무 비싸고 경기권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에 부정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 마음들도 다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보면 일단 거리 문제가 있죠. 너무 멀다라는 게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고, 멀게 되면 임장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황금성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도 무시를 못합니다. 너는 해봤으니까,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처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지방 아파트가 좋은 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시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지방 아파트가 팔릴지가 정말 의문이다. 황금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불안의 요소인 것 같아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방 아파트에 대한 불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거주가 줄어드는 지역들도 많이 있죠. 뉴스나 신문들 보면 계속 이제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고,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지방에는 인구가 소멸된다, 이런 기사들이 매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얘기를 해볼 건데, 왜 제가 5년 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얘기를 하냐면, 신축 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건 저는 비추천입니다. 왜냐면 이 분양가라는 건 현재 가격이 아니라 미래 가격이 미리 선반영이 되어져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실거래, 임대, 검증이 안 된 상태이고, 아파트 대체라는 말은 쉬운데 실수요 같은 경우는 입주 후에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좋은 지역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분양이 되는 곳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오피스텔도 되게 많아요. 정말 논밭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이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수요를 맞춰주지 않는다, 임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은 내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 주거용의 경매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져 있고 공실률이 보이고 월세 전세 시세가 보이죠. 이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빈집이 몇 집인지, 그리고 임대, 전세, 월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요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죠. 공실률이 없고, 그리고 전세나 월세 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하다라고 하면 실수요가 어느 정도 산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20년도, 21년도에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20년도, 21년도는 고점 분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은 특히나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이 외면하고 있고 주택수 포함 부담이 있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진 곳들이 많아요. 왜 제가 알고 있는 곳들, 송도, 동탄, 판교 이런 지역들 가보면 제가 전 고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고점을 경험해 봤던 사람으로서 경매로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 조금 끌리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저번에 그때 전 고점 시장에서는 막 5 억까지 됐던 아파트가 아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이게 지금 경매로 2억 5 천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사려고 하네. 야, 그럼 전 고점 대비 반값이라고 하면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게 그래도 수요가 좀 있어요.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신축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랑 조금만 멀면 멀어지고 소외가 되고 공실이 되는 확률이 많은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되게 깔끔하고 깨끗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탄이나 판교 이런 데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싸게 내놓으면 이건 좀 팔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황금성이 커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경매로 본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만큼의 대출이 빡세지가 않습니다. 경락자금 대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건 매력적이고, 저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런 분들한테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아파트는 진짜 너무 싫다. 아, 진짜 이거는 죽어도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 경기는 포기하기 싫다.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난 그래도 첫 경매를 서울 경기 안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장이나 관리 같은 경우도 내가 너무 시간이 제약적으로 쓸 수밖에 없으신 분들이 있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내가 이런 시간들도 조금 내기가 어렵다 하는 일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은 좀 한번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황금성이 높죠. 그리고 직주 근접, 임대 수요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가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일반 매매로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반 매매로 사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이건 경매액입니다. 경매로 샀을 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게 사야 돼요. 무조건. 경매는 반드시 싸게 사야 되는 거고, 싸게 사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경매라는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게 사야 되는 거고, 대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 이미 가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체감 LTV도 괜찮은 편입니다. 대출이 안 나온다, 오피스텔 중에서도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 분양 기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매 관점에서 경락잔금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아무 오피스텔이나 사면 안 되겠죠. 아무 오피스텔이나 사서 돈 벌면은 그게 돈 번다고 얘기하면 전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외곽 지역이나 애매한 거리나 업무 주거 수요 시설이 없는 곳, 그리고 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입지, 이런 곳들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곳을 봐야 될까요? 제가 얘기했던 곳들의 반대를 보면 되겠죠. 역세권, 직주 근접, 임대 수요가 이미 증명된 곳, 정고점 대비 충분히 빠진 가격이라고 했을 때 메리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다릅니다. 일반 취득세라고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일반 주거용 물건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4.6%, 물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4.6%라고 생각을 하시고 취득세가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쟁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다주택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왜냐하면 주택수가 10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취득세가 4.6%로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입찰가를 쓰는데 적용을 시켜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 아파트가 너무 힘들다, 지방 아파트가 내가 뭐 직업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그리고 경기 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입지 좋은 거, 이건 안 좋은 걸 사면 안 돼요. 입지 좋은 걸 싸게 한번 낙찰을 받아 보시면 운영을 하시는데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피스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오피스텔 주거용 자주 보고 있고 입찰 자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저는 보수적으로 입찰을 해서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그럼 웬만큼 수익률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